5강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건국기원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서 무대에 국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예국가는 행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순열과 호국영리에 대한 문명을 올리겠습니다. 또 동영.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광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뒤에 경주식 때 나중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만은 그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늦어져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강자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기원절 강연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조덕천 박사님이신데요. 우리 책자에 소개된 양력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덕천 박사님은 안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안동대학교 사학과 한국사 문학석사와 단국대학교 사학과 한국사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조덕천 박사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조덕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PPT 자료가 그 준비되는 시간에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강연 내용 가운데 많은 선열의 이름이 등장이 합니다. 마땅히 그 존칭을 써야 되겠지만 강연의 편의상 이름만 부르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의 그 강연 주제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건국기원절이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건국절 논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지금 총 한 5분 정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이제 훨씬 많이 계신데, 바로 오늘 그 강연의 주제가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 건국절 논란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머릿말 부분입니다. 문제 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국절 논란의 발단은 동아일보 2006년 7월 31일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자는 주장을 이 글에서 펼치게 됐죠. 이것이 현실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2014년에는 광복절 및 건국절 확대 지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건국절 기념식까지 거행이 되게 되는데요.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가 주최를 했습니다.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됐고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국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역사인식의 부재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건국절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목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하 한국 임시정부로 약칭합니다. 국경일 제정과 건국기원절 기념 사실을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건국절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주제에 해당합니다. 다음 2장 한국 임시정부의 국경일 제정 과정입니다.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국경일 제정안 위반 부분입니다. 국경일 제정안을 논의했던 시점은 1919년 말 통합정부를 수립한 직후였습니다. 논의 기관은 행정사무일체를 관장한 국무원이었습니다. 회의 일시는 1919년 12월 1일 정례 국무회의였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이동희 국무총리, 이동영 내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안창호 노동총판, 장건상 외무차장, 이규홍 항무차장, 김철 교통차장, 김립 비서장 등 8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한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20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 축하회 기념 촬영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그러니까 한국 임시정부에서 국경일 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던 1919년 12월 직후에 찍은 사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 국경일 제정안을 논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이동희부터 한 명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로 다 매겨놔서 쉽게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이동희를 찾게 되면 바로 여기 중앙에,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영입니다. 바로 그 옆에 이제 위치해 있죠. 다음으로 이시영입니다. 이시영은 이동희 옆에 앉아 있는 모습 보입니다. 다음 네 번째 안창호입니다. 안창호는 이시영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장건상인데요. 장건상은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규홍은 여섯 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이 일곱 번째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여덟 번째 김립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국경일 제정안을 논의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자료를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1919년 12월 1일 정례 국무회의 기록인데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렸던 날짜가 이제 수록이 돼 있고, 또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의 명단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논의 내용들이 쭉 기재가 돼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세 번째 면에 이 바로 국경일 제정안과 관련된 내용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국경일 제정안의 명칭이 국경안 또는 국경일 명칭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국경일 명칭안은 법제국장으로 하여금 다음 회의에 제출케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한국 임시정부에서 국경일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으로 논의했던 회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사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건의 명칭은 국경안, 국경일 명칭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기초부서는 국무원의 소관부서인 법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안건 기초자는 법무차장 겸 법제국장을 역임하고 있던 신익희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국경일 제정안은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서 입안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국경일 제정안 통과 부분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임시의정원은 무엇을, 오늘날에 따지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의회, 국회, 지금의 국회를 뜻합니다. 임시의정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임시의정원에서 국무회의에서 입안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법률로 이제 제정하기 위해서는 임시의정원에 회부돼야 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논의가 이루어졌던 회기를 살펴보게 되면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였습니다.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는 1920년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논의됐던 회의는 두 가지가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국경일안 제1독회였습니다. 회의 날짜는 1920년 3월 9일이었고 주요 발언자는 윤현진 재무차장, 개봉우, 장붕, 홍도, 정인가 부의장 등 5명이었습니다. 이때의 회의 기록은 독립신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경일안 제2독회는 회의 날짜가 1920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주요 발언자는 이춘숙 법제위원장, 조한구, 최창식, 나영군 법제위원 등 4명이었습니다. 이때 회의 기록 역시 독립신문에 남아있죠. 결과적으로는 국경일안이 제2독회 때 최종 통과되게 됩니다. 국경일안이 이제 통과되게 되면,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고 통과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시행하고 공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공포했던 기록이 한국 임시정부에서 남겨놨을 텐데 아직까지 그 기록을 확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공포했는지 그 여부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 대신에 독립신문 1920년 4월 3일자 임시의정원 기사 제1의회의 성적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립신문 기사인데요.
빨간색으로 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 성적을 나열해 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빨간색 테두리로 쳐져 있는 부분을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죠. 국경일안 정부 제출 수정 가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출했던 국경일안이 임시의정원에서 수정 가결됐다는 사실이 이 독립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신문 기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임시정부에서 국경일안을 공포하게 됐다는 점을 대신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을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19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6회 기념 촬영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도 이 사진 속에서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국경일안을 논의했던 인물들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익희입니다. 신익희는 바로 여기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현진입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붕입니다. 장붕은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번째 정인가입니다. 정인가는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춘숙입니다. 이춘숙은 여기에 있고요. 여섯 번째 조항구는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최창식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여덟 번째 나용규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봉우와 홍도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 때 국경일안을 논의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국경일 제정, 독립선언일과 건국기원절 부분입니다. 한국임시정부는 독립선언일과 건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독립선언일은 대한민족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한 1919년 3월 1일을 기념한 날이었고, 건국기원절은 대한민족의 시조인 당군이 나라를 처음 건국한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임시정부는 어떻게 독립선언일과 건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제정하게 됐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1920년 3월 9일과 15일 진행된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의 국경일안 제1독회와 제2독회 회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바로 국경일안 제1독회가 수록되어 있는 독립신문 기사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국경일안 제1독회를 조금 읽기 편하게 확대해서 수정을 해보면 요 위에 있는 자료와 같죠. 이 가운데서도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앞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 편하게 이제 좀 옮겨보면 주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위원, 여기서 말하는 정부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임시정부를 이제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위원 윤재무차장이, 그러니까 윤재무차장이란 누구일까요? 저희가 앞에서 사진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윤현진. 윤현진 재무차장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국경일은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3월 1일과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정하려 하는 바람. 그중 10월 3일 건국기원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음력에 의거하였으나 민국은 양력을 사용할 터인데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1월 3일경이 되겠으나 10월 3일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머리에 박힌 바인 고로 양력 10월 3일을 쓰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국경이란 제1독의 주요 내용,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국경이란 제출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가 제안한 국경일은 3월 1일과 10월 3일 두 가지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3월 1일 국경일 명칭은 밝히지 않았지만 10월 3일은 건국기원절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한민국의 양력 사용 원칙에 따라 건국기원절의 날짜를 음력이 아닌 양력 10월 3일로 제정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입안된 국경일 명칭안이자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논의된 국경이란 원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국경이란 제2독회 회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신문기사, 독립신문기사인데요. 이것이 바로 국경이란 제2독회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기사이죠. 이 기사 내용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고 그것을 읽기 편하게 좀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균 의원이 되겠죠. 나영균 의원이 제3독회를 생략하고 독립선언일은 3월 1일, 건국기원일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건국기원절의 5기입니다. 그리고 4253년 전의 음력 10월 3일이 양력으로 몇 월 며칠인가를 조사하여 정하자는 동의가 가결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이 국경이라는 제2독회 주요 내용을 역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경이란이 제3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에서 가결됐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제안한 국경일 3월 1일과 10월 3일의 명칭이 각각 독립선언일과 건국기원절로 명시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가 됐던 건국기원절의 날짜를 1920년 현재 기준 4253년 전 음력 10월 3일이 양력으로 몇 월 며칠인지 조사 후 결정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건국기원절의 날짜를 음력 10월 3일로 이제 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것이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통과된 국경이란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복원한 국경이란 원안과 수정안의 핵심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경이란 원안의 내용인데요. 여기 있죠. 국경이란 원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국경일 3월 1일은 명칭과 날짜가 독립선언일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일 10월 3일은 명칭과 날짜가 건국기원절, 날짜는 10월 3일 양력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제안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경이란 수정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경일 3월 1일은 국경일 원안과 마찬가지로 명칭과 날짜가 독립선언일 3월 1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10월 3일에 관해서는 명칭은 건국기원절로 같았지만 날짜는 10월 3일 음력으로 변경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된 안건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20년 3월에 독립선언일과 건국기원절이 국경일로 제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국경일을 추가 제정하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죠. 그 논의 회기는 제10회 임시의정원 회의였습니다. 제10회 임시의정원 회의는 1922년 2월 8일부터 6월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제안된 안건의 명칭은 의원 김인전 등의 제의안, 이하 추가안으로 약칭합니다. 그리고 제안자는 김인전, 조항구, 양기하, 도인건, 오의원, 민충식 등 6명이었습니다.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 발포일을 국경일로 추가 제정하자는 제안을 이제 하게 된 거죠. 헌법 발포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헌법 발포일이 4월 11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헌법 발포일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언제 4월 11일이 되는 걸까요? 몇 년도 4월 11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언제 수립이 됐죠? 네? 1919년 4월 11일. 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박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919년 4월 11일 날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때 헌법이 같이 동시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1일인 헌법 발표일을 국경일로 이제 추가 제정하자는 이런 제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왜 헌법 발표일을 추가 제정하자는 논의가 나오게 되냐면 한국 임시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인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언서나 탄생을 알리는 선언서나 다름이 없는 헌법이 발표된 날을 국경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헌법 발표일을 국경일로 추가하려고 하는 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안과 관련된 회의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추가안 제1독회는 회의 날짜가 1922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주요 발언자는 김인전, 장붕, 김용철, 윤기섭, 이유필, 손종도 등이었고 이에 관한 회의 기록 역시 독립신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안 심사위원회는 회의 날짜가 1922년 3월 17일이었고 주요 발언자는 정태희 심사위원, 조상섭 등이었습니다. 이때의 회의 기록 역시 독립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헌법 발표일이 이미 일반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경일로 승격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가안 제1독회 및 심사위원회 회의 기록이 실려있는 독립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빨간색 부분이 추가안 제1독회 회의 기록에 해당되고 하단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부분이 추가안 심사위원회 회의 기록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또 사진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21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 신년 축하식 기념 촬영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제10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열렸던 1922년 이전에 1년 전에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이 사진 속에서 1922년 제10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국경일을 추가 제정하려고 논의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인전입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죠. 얼굴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항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도인건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네 번째, 오의원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붕이 여기 뒤에 서 있고요. 여섯 번째, 김용철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이유필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손종도가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아홉 번째, 정태희가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양기야, 민충식, 윤기섭, 조상섭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 인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경일을 추가 제정하려고 하는 논의를 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임시정부에서는 국경일 명칭과 날짜 표기를 일관되게 지켰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이것은 한국임시정부가 발행한 달력에 표기된 국경일 명칭과 날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이 된 한국임시정부가 발행한 달력은 5가지입니다. 5개가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그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1920년도 달력이고, 두 번째는 1922년도 달력, 세 번째는 1923년도 달력, 네 번째는 1924년도 달력, 다섯 번째는 1926년도 달력인데요. 이 달력들 속에서 이 국경일이 어떻게 이제 표기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920년도 달력을 보게 되면 독립선언일의 명칭과 날짜는 독립선언일 3월 1일로 바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국기원절의 명칭과 날짜를 보게 되면 건국기원절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뭐라고 표기되어 있죠?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네, 용기를 내셔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개천절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날짜는 양력 11월 13일과 음력 10월 3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때는 국경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왜 국경일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지 않았냐면 1920년도의 달력은 1919년도에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19년도에 제작이 됐다는 것은 한국 임시정부가 아직 국경일을 제정하기 이전이었죠. 그 이전에 제작된 달력이기 때문에 이 달력에는 국경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922년 또 달력을 보겠습니다. 독립선언일은 독립선언일 3월 1일로 바르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국기원절은 역시 개천절로 표기가 됐고 날짜는 양력 11월 21일로 표기가 됐죠. 이때는 이제 국경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명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 발표일이 뒤에 이제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더 드릴 텐데 헌법 발표일이 그 자료에는 국경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었죠. 헌법 발표일은 국경일로 승격이 됐다고 말씀드렸나요? 승격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승격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헌법 발표일은 승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국경일로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23년도 달력인데요. 독립선언일의 명칭과 날짜는 독립선언일 3월 1일로 바르게 표기가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건국기원절의 명칭은 역시 개천절로 표기가 되게 되고 날짜는 음력 10월 3일로 표기가 됐고 국경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명시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924년도 달력을 보게 되면 독립선언일은 독립선언이라고만 표기가 되고 명칭이, 그 다음에 날짜는 3월 1일로 바르게 표기가 됐습니다. 건국기원절의 경우에는
역시나 개천절로 표기가 됐고 날짜는 10월 3일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때는 국경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1926년도 달력을 보게 되면 독립선언일의 그 명칭과 날짜는 독립선언일 3월 1일로 똑같이 바르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국기원절의 명칭이 드디어 정식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되고 날짜는 11월 7일과 10월 초 3일 음력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국경일 용어가 이제 명시되게 되죠. 그래서 이 달력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독립선언일의 명칭과 날짜는 그 원래 제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국기원절의 명칭과 날짜는 조금 다르죠. 개천절로 더 많이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건국기원절이었는데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개천절이라고 하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을 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정도 추측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당시 대종교를 비롯한 민간에서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임시정부에서는 민간에 배포할 달력에는 민간의 정서와 관습을 고려해서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제 그 가능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부에서 대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개천절로 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건국기원절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개천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달력에 더 많이 사용됐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짜와 관련해서 이제 표기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양력과 음력을 병기한 것이 있고 양력만 표기한 것이 있고 음력만 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표기 기준도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날짜 표기는 왜 이렇게 불규칙하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건 역시 한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제정할 때 건국기원절의 날짜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표기하겠다는 그런 그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 방금 전에 다 설명드렸던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했던 달력을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단에 있는 그 달력이 이제 국경일이 표기가 되어 있는 전면 전체 면의 그 모습을 이제 제가 옮겨온 것이고요. 하단에 보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국경일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만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달력과 관련된 설명은 앞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료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측부터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20년 달력 속 국경일을 보게 되면 여기 개천절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선언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이 달력은 1919년에 제작된 달력이고 1920년도에 이제 발행된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임시정부가 국경일을 제정하기 전에 발행했던 달력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한국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발행한 달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 1922년 달력서 국경일인데요. 이때 달력서 국경일을 살펴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여기 독립선언일과 헌법발표일, 그 다음에 개천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빠져야 될까요? 좀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가 빠져야 될까요? 네,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헌법 발표일이 빠져야 되죠. 왜냐하면 1922년 제10회 임시의정원 회의 때 헌법 발표일은 국경일로 승격되지 않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달력에는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력 속에 헌법 발표일이 포함된 것은 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임시정부에서 제작한 달력인데 왜 이런 착오가 벌어졌을까? 이것도 한 두 가지로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 발표일이 이미 일반 기념일로 지정돼 있었던 것이죠. 일반 기념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국경일에 함께 포함시켜서 달력에 표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첫 번째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달력은 1922년도에 발행된 달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922년도에 발행된 달력은 몇 년에 제작을 하게 될까요? 예, 1921년도에 제작을 하게 되죠. 1921년도에 이 달력을 제작을 하게 될 때 1922년도에 제10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열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제10회 임시의정원 회의 때 헌법 발표일이 국경일로 승격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여기에다가 제22년도의 달력에는 헌법 발표일을 국경일로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두 번째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발표일은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923년 달력 속 국경일을 보게 되면 국경일 용어가 명시가 되어 있고 독립선언일, 개천절로 표기가 되어 있죠. 1924년 달력 속 국경일을 보게 되면 독립선언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천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경일 용어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1926년 달력 속 국경일을 보게 되면 국경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독립선언일과 건국기원절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26년 이후 국경일 명칭과 날짜 표기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건국기원절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기원절은 한국 임시정부 내부 문건을 보게 되면 일관되게 건국기원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음력 10월 3일을 기념했던 것도 이제 확인이 이제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독립선언일의 경우에는 시기가 지날수록 주로 3일절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국경일 명칭이 변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일과 건국기원절은 1920년부터 1945년까지 변함없이 유지됐습니다. 다음 3장 한국임시정부의 건국기원절 기념입니다. 첫 번째, 개천절을 건국기원절로 명명 부분입니다. 먼저 한국임시정부와 한국정부의 국경일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한국임시정부의 이제 국경일이고 오른쪽 편에 한국정부의 국경일이 표기가 되어 있죠. 한국임시정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1920년 3월 달에 독립선언일과
건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제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1949년 10월 달에 3.1절, 그 다음에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에 한글날을 추가로 제정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한국 정부의 그 국경일 가운데에서 한국 임시정부의 국경일과 동일한 것이 있죠. 무엇인가요? 독립선언일이 바로 3.1절이었고 건국기원절이 바로 개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달라졌지 그 국경일이 계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경일을 한국 정부에서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국경일을 제정을 했다. 단 그 계승할 때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 이 점만 다른 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한국 임시정부는 지금의 개천절을 건국기원절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임시정부에서는 왜 건국기원절을 국경일 명칭으로 채택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919년 12월 1일에 한국 임시정부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국경일 제정안을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국경일 안하고 국경일 명칭안 두 가지를 이제 법제국장이 기초하도록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국경일 명칭안이라고 하는 것, 그 국경일 명칭안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으면 한국 임시정부에서 왜 건국기원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경일 명칭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임시정부에서 어떻게 건국기원절을 국경일 명칭으로 채택하게 됐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보완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죠. 이것은 건국기원절 명칭 채택에 관한 보도 기사인데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상하이의 건국기원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앞부분의 내용, 이 앞부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읽기 편하게 1, 2, 3 세 단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옮겨보면 주요 내용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력으로 10월 초 3일은 우리의 역사에 의지하여 4382년, 4381년의 오기입니다. 전 이날에 우리의 처음 임금인 당군이 이 세상에 내려왔고 그 뒤 125년, 124년의 오기입니다. 곧 지금으로부터 4257년 전 이날에 처음으로 당군이 임금이 되어 배달조선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날이라 한다. 두 번째, 그래서 그 뒤에 당군의 교회인 대종교를 받드는 조선에서는 이 날을 개천절이라고 정하여 기념하여 왔으며, 세 번째, 그 뒤에 임시정부에서는 이 날이 대종교인 종교에서만 기념할 뿐이 아니라 실상인즉 우리 민족 전체가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의 역사가 처음으로 비롯한 것을 기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 하여 이 날로서 건국기원절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정하여 우리 민족 전체가 이 날이 우리의 경축할 만한
경사로운 날이라는 것을 정하였다. 조금 내용이 긴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력 10월 3일이 원래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날이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단군이 세상에 내려온 날, 강세한 날이죠. 강세,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기원전 2457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 건국한 날이 되는 거죠. 기원전 2333년에 해당됩니다. 이 둘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연도, 용어, 의미 등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종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고 기념했다는 점입니다. 대종교 측에 따르면 1910년 9월부터 개천절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군이 세상에 내려온 날과 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 이 두 날을 모두 기념하는 뜻에서 개천절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종교 측이 기념한 개천절은 단군이 세상에 내려온 날인 기원전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개천이라는 용어에는 건국의 의미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 세 번째, 한국임시정부는 음력 10월 3일을 건국기원절로 정하고 기념했습니다. 건국기원절을 국경일 명칭으로 채택한 이유는 우리나라 역사가 처음으로 비롯한 것을 기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 이걸 한자로 바꾸면 이제 건국이죠.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특히 처음으로 비롯한 것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바꾸면 기원에 해당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단군이 나라를 처음 세운 날, 곧 건국기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건국기원절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정했던 것입니다. 한국임시정부는 단군이 나라를 처음 세운 날을 대한민국의 건국기점으로 삼았습니다. 1919년 9월 11일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문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반만년 역사, 이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얘기해 오고 있는데 반만년 역사라고 하면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박수 한번 쳐주죠. 큰 소리로. 혼자서 이제 다 맞추고 있는데, 네, 단군조선, 고조선이죠.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이 우리나라의 건국일이라는 것을 이 문구가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대한민국 임시헌법 1919년 9월 11일 날에 개정됐던 헌법의 전문인데요. 이 전문 내용 가운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 빨간색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아주 중요한
문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이제 하고 좀 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두 번째 건국기원절 음양력 날짜 논쟁 부분인데요. 건국기원절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1차 논쟁은 1920년 상하이에서 열린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였습니다.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는 1920년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리게 되죠. 이때 국경일한 제1독회와 국경일한 제2독회 때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논쟁은 1942년 충칭에서 열린 제34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제34회 임시의정원 회의는 194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때는 건국기원절 경축일 교정안 제1독회와 건국기원절 경축일 교정안 제2독회에서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일부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